안녕하세요. 3, 4페이지 했고 이제 오늘 5, 6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정말 다행인 건 3, 4페이지에서 내용 3페이지가 특히 내용이 많았죠. 그 지도 부분. 근데 그 지도 부분은 솔직히 외우고자 하면 외울 수 있는 거고, 뒤에 있는 GIS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조금 이제 가벼운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요 뒤 2단원부터 이제 본격적인 세계지리가 시작하는데, 그때는 조금 심층적일 수가 있어서 일단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역과 권역의 의미가 있는데, 요즘 힘들어요. 거의 하루살이로 요거 찍고 올리고 그냥 너네 학교 왔으면 좋겠어. 이 얼굴 보고 하는 게 낫지, 그죠? 자, 지역화 권역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지역은 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다 라고 하거든요. 그 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 자, 그래서 넓은 범위부터 좁은 범위까지 다양한 규모를 표현하게 되고, 다양한 지역 구분, 다양한 관점의 지리적 정보를 획득한다라는 거고,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기준을 더해 다양하게 구분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 지역 구분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누셔도 돼요. 그래서 넓은 범위부터 좁은 범위까지 다양한 규모도 나타날 수 있고, 관점에 따라서 정보에 따라 다르게 구분할 수도 있고, 사회 경제적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상의 공간 범위인데, 그 중에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 권역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권역은 세 개를 큰 규모로 나눈 공간 단위라고 써 있어. 그래서 각종 기준을 기준으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흔히 어디 대륙에 속해져 있다? 유라시아 대륙에 속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권역의 일부 예시예요. 유라시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지역성 등을 이해할 수 있음. 이렇게 써 있고, 자, 2번 세계 권역의 구분 지표. 자, 권역의 구분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했잖아. 각종 기준으로부터 권역을 구분하는데, 그걸 어떤 권역으로 나눌 것이냐라고 이제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륙분포, 지형, 기후, 식생 등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요소가 있대. 그럼 얘는 자연적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언어, 인종, 문화, 이것들은 다 인간들 행위 중에서도 문화적 특색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문화와 관련돼 있고, 사회제도, 정치, 조직, 가치관 등이 포함된 요소다 이렇게 써있어. 그래서 문화적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능의 중심이 되는 핵심지, 중심부가 있고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배후지로 구분된 기능적 요소. 마지막으로 권역의 설정이나 지역 이외와 같은 공간적 차원과 연결된 지리, 역사, 지리적 요소, 그래서 역사적 요소. 자, 이거 우리 이따가 그 네이버 폼에서 선생님이 낼 예정이긴 한데요. 자, 일단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이거 수륙분포 뒤에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자연적 요소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어디 대륙에 속해 있냐, 이거 유라시아 대륙에 속해 있고, 한반도죠. 바다로 천면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이며, 그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대 기후가 있는 지역, 이렇게 묶어볼 수도 있는 거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자유의 나라지만 일단 불교와 크리스트교회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한국말을 쓰고 한국인이고 한민족이 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종교를 불교 문화권 이렇게 권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중국과 일본, 한국이 이렇게 묶이겠죠. 같은 원래 불교 문화권이어서 출발했으니까. 그다음에 같은 언어권 하면 이제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는 것처럼, 이 권역은 이 요소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 네이버 폼으로 실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보면 세 개의 각 권역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 인문적 특성이 어우러져 나타난다라고 써 있는데, 자, 같은 권역 안에서도 다양한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우리 권역 기준을 통해서 한 가지 권역을 정했지만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종교 뭐 불교 문화권 해서 딱 세 개를 적어서 한중일 찍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도 그 안에서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다르죠. 아니 뭐 다른 걸로 봤을 때 뭐 젓가락 문화권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도 젓가락 길이 뭐 먹는 뭐 숟가락을 같이 쓴다 안 쓴다 이런 거 자체가 다 그 같은 권역 안에서도 다양한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권역의 경계에서는 점이지대 형태라는 게 나타나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겹쳐있는 지역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 권역의 경계에서는 점이지대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딱 명확하게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이랑 일본은 언어가 일본어를 쓰고 한국어를 쓰잖아. 근데도 이렇게 뭐 그 일본어 청산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의미가 통하는 단어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점이지대 예시가 되는 거겠죠. 권역의 경계에서 부딪혀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나타난다. 혼합된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밑에 지리 특성이 다른 곳과 구분된 공간상 범위 쭉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끝났지? 좋지. 여기까지는 내용이 이제 딱 이제 우리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 같은 곳이야. 자, 그 다음에 내용 정리 볼게요. 세계 권역의 구분과 기준 방법. 자, 아까 권역을 나누는 그 기준과 방법을 대표적인 예시를 처음 들어줄 건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이거 뭘로 나눈 거야? 대륙, 땅덩어리로 나눈 거죠? 그래서, 자, 대륙 중심의 그 권역 구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5대양 6대주라고 했을 때 뭐 5개의 큰 대륙, 그래서 지금 써있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유라시아 이렇게 묻고 뭐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그다음에 뭐 남극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찌됐든 큰 땅덩어리를 중심으로 해서 넓은 지역의 총체적인 지리 정보 파악을 하기 유리하다. 왜냐하면 같은 땅덩어리에서는 서로 영향받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되거나 권역이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섞이는 게 적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총체적으로 묻고요. 필요에 따라 대륙을 작은 지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뭐 아메리카 같은 남북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럽과 아시아를 합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문화, 정치 등과 같은 인문적 요소에 따라 구분하는데, 그래서 인문적 요소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지표를 중요시하기에 따라 경계가 달라진다라고 써 있는데, 자, 이거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말했던 전에서 배웠던 종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종교 인정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과 관련된 지역을 가지고 권역을 묶는 방식인데, 지리적 관점 세계 시민으로서 안목을 키울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쟁점을 중심으로 하는 걸 지구적 쟁점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적 쟁점 중심이 이제 그 시민으로서 안목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쟁점과 관련된 지역을 한 권역으로 묶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요 매우 다양해요. 자, 그래서 밑에 2번 보면 세계 권역의 구분의 다양성이라고 써 있는데 다양한 권역 구분,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구분한다. 통합적인 권역을 구분한다. 그래서 지표를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구분한다고 써 있는데, 자,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지표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긴 힘들어. 왜냐면 아시아 내에서도 뭐 중부아시아, 남부아시아, 뭐 중앙아시아 이렇게 각각 다 다른 나라들이 섞여 있잖아. 그리고 그 대륙 내에서도 나라별의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지표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구분 지을수록 이 권역 구분의 그 통일성, 색깔이 뚜렷해지게 되는 거고 지표를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결합해서 통합적으로도 묶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아까 그 예시 들어준 것 중에 한국어를 쓴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한국어를 쓰는 민족이 있거나 혹은 고려족이라고 해서 중앙아시아에서 거주하는 고려인들 그 중에서도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 지표를 서로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면 이제 원래 우리가 보이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묶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충분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써 있어요. 자, 밑에 보면 활동 교과서 23페이지라고 써 있는데 2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13페이지 보면 책생에 따른 권역 구분, 그 다음에 세계지리 교과서의 권역 구분, 세계의 권역 구분하기 이렇게 써 있죠. 요거를 할 건데 우리가 교과서 여기 보면 22페이지 보면요. 문화적 지역 구분, 그 다음에 여러 지표를 활용한 지역 구분 이런 게 있고 앞에 보면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권역 구분을 해놨어요. 돼지고기 선호 금지 뭐 있고 뭐 GDP 생산액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거냐면 이 교과서에 요 장단점을 채울 거예요. 식생 분포에 따라서 권역을 구분했을 때 나타나는 장점, 단점 다 적으세요. 검사할 겁니다. 그리고 요 자료 6번 교과서에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거 빼고요. 교과서에서 없는 아까 우리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다양한 권역을 구분하고 통합적 권역을 구분하라 그랬죠. 교과서에 없는 권역을 찾아서요. 그거를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뭐 앞에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있었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 기준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나눠 보세요. 그리고 그 특징을 간략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빨리 끝내주는 이유는 이거 하라고 빨리 끝내주는 거고요. 교과서 23페이지는 제가 나중에 프린트 검사할 때 같이 책도 걷어서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미리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업 영상 되게 빨리 끝났죠. 그 이유가 이거 시키려고 빨리 끝낸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거 빨리 이거 밑에 이거 4번, 5번, 6번 다 채워보시고 그다음에 꼭 확인 문제도 푸시길 바랍니다. 확인 문제 나중에도 다 검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커피야, 그냥 커피. 요 뒤에 세계 자연환경 인간생활 들어가면서 이게 TOP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열대기후 이제 진짜 세계지리적인 특징을 배우게 되니까 앞에 부분 내용을 좀 이렇게 잘 보시고 이제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